여러분은 같은 집에 살면서 하루에 몇 마디나 나누고 계신가요? 아침에 밥 먹어. 다녀올게. 그 말이 하루의 전부라면 이 영상은 남 이야기일 수 없습니다. 오늘은 30년을 함께 산 60대 부부가 이혼 대신 거리두기를 선택한 이야기. 그리고 요즘 많은 부부들이 조용히 선택하고 있는 현실적인 공존의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아, 우리 집 얘기네. 하고 고개를 끄덕이게 되실 겁니다. 이 영상은 부부관계를 다시 뜨겁게 만들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상처를 줄이고 갈등을 키우지 않고 노년을 조금 더 편안하게 보내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이런 현실적인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계속 받아보셔도 좋겠습니다. 익숙함이 삼킨 온기, 말이 사라진 부부. 결혼 34년 차. 올해 65세가 된 박 씨 부부의 하루는 늘 비슷하게 시작됩니다. 아침 7시. 알람 소리보다 먼저 아내가 부엌 불을 켭니다. 밥을 올리고 국을 데우고 반찬을 꺼내는 동안 남편은 거실에서 신문을 펼칩니다. 아내가 말합니다. 밥 먹어. 남편은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짧게 대답합니다. 예. 그게 하루의 첫 대화이자 사실상 마지막 대화가 될 때도 많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 있지만 눈은 서로를 향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은 신문, 한 사람은 반찬 그릇만 봅니다. 젊을 때는 이런 침묵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말합니다. 예전엔 별일 아닌 걸로도 말다툼을 했어요. 그래도 그땐 서로 말은 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서운해도 굳이 말을 꺼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을 꺼내는 순간 이렇게 될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 얘기야? 지금 그걸 말해야 해? 그만 좀 해. 몇 번이고 반복된 장면 끝에 아내는 아예 입을 닫게 되었습니다. 저녁도 비슷합니다. 같은 식탁, 같은 TV 소리, 같은 시간. 하지만 대화는 없습니다. 남편은 스마트폰을 보고 아내는 TV를 틀어놓은 채 내용은 거의 보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느냐고요? 싸우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건 사이가 좋아서가 아니라 싸울 힘조차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괜히 말 꺼냈다가 하루 종일 분위기 망치느니 차라리 조용한 게 낫더라고요. 아내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 나이에 서로 고치겠다고 말해봤자 상처만 남잖아요. 이 부부는 서로를 잘 압니다. 상대가 뭘 싫어하는지, 어떤 말에 욱하는지, 언제 표정이 굳는지도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게 된 겁니다. 다투지 않기 위해, 상처받지 않기 위해, 조용히 지내기 위해. 하지만 그렇게 하루하루를 넘기다 보니 부부는 조금씩 말하지 않는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익숙함이 편안함이 아니라 온기를 삼킨 순간입니다. 이혼하지 않는 이유, 사랑보다 무거운 현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이렇게까지 힘든데 왜 이혼하지 않을까? 결혼 38년 차. 올해 67세가 된 최 씨 부부도 여러 번 그 생각을 했습니다. 크게 싸운 날도 아니었습니다.
아주 사소한 말, 사소한 표정 하나가 마음에 오래 남는 날들이 쌓이다 보니 어느 순간 이렇게 계속 살아야 하나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고 합니다. 아내는 말합니다. 젊을 땐 이혼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는 것조차 겁이 났는데 요즘은 하루에도 몇 번씩 생각나요. 하지만 생각과 선택은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자식이었습니다. 자녀들은 이미 다 컸고 각자 가정도 꾸렸지만 부모는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애들이 어른이라고 해도 부모가 갈라졌다는 사실을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싶었어요. 명절에 함께 모일 때 손주 앞에서의 어색함, 괜히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돈이었습니다. 이 부부는 30년 넘게 함께 마련한 집이 있습니다. 이 집을 팔고 나누고 각자 다시 살 집을 구하고 연금과 노후 자금도 모두 나눠야 합니다. 아내는 말합니다. 이 나이에 다시 혼자 살 집을 구하고 병원 갈 때도 혼자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막막하더라고요. 남편 역시 고개를 끄덕입니다. 젊을 땐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지금은 버티는 게 더 현실적인 선택 같았어요. 세 번째는 체면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 오래 함께 살아온 부부라는 이미지, 왜 이제 와서? 그동안은 어떻게 참고 살았대? 그 말들을 견딜 자신이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 부부는 이혼을 선택하지도 완전히 화해하지도 못한 채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사랑이 남아서라기보다 떠나는 게 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선택은 최 씨 부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부부들의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아내의 오두막, 도망이 아닌 숨 고르기. 결혼 32년 차. 올해 64세가 된 박 씨 부부. 이 집에 변화가 생긴 건 아내가 작은 오두막을 얻으면서부터였습니다. 도시에서 차로 1시간 남짓. 산자락 근처에 있는 아주 소박한 공간이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 크게 화를 냈습니다. 집과 두고 왜 굳이 거길 가? 나랑 살기 싫다는 거야? 아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싫어서가 아니야. 나 자신이 너무 지쳐서 그래. 아내는 그동안 특별히 큰 불만을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루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늘 누군가를 맞추며 살았습니다. 남편의 생활 리듬, 남편의 기분, 남편의 말투. 아내는 말합니다. 크게 싸운 것도 없는데 이상하게 숨이 막히더라고요. 내가 없어지는 기분이었어요. 오두막에서의 생활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늦잠을 자도 눈치 볼 사람이 없고 밥을 안 먹어도 누가 뭐라 하지 않습니다. 혼자 차를 마시고 라디오를 틀어놓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하루. 아내는 말합니다. 처음엔 외로울 줄 알았는데 오히려 마음이 조용해졌어요. 중요한 건 오두막에 서서 뭔가를 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놀라운 변화는 집으로 돌아온 뒤에 나타났습니다. 예전엔 집에 오기 전부터 가슴이 답답했는데 이젠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말투가 부드러워졌고 사소한 일에 짜증을 내지 않게 됐습니다. 아내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엔 집에 오면 숨부터 막혔는데
이젠 내가 조금은 채워진 상태로 돌아오는 느낌이에요. 남편도 조금씩 변화를 느꼈습니다. 괜히 건드리면 폭발할 것 같던 사람이 요즘은 한결 차분해졌어요. 오두막은 부부를 갈라놓은 공간이 아니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거리였습니다. 도망이 아니라 숨 고르기. 아내가 먼저 자기 자신을 살리자 부부 관계도 조금 숨을 쉴 수 있게 된 겁니다. 정서적 별거, 한 집에 사는 타인들. 이 부부는 어느 날 큰 결정을 내린 게 아니었습니다. 아주 사소한 말에서 모든 게 시작됐습니다.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꼭 같이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아침마다 억지로 맞춰 앉아 먹던 식사. 피곤한데도 상대 눈치 보며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던 일들. 그게 오히려 서로를 더 지치게 하고 있다는 걸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새로운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굳이 같이 안 해도 된다. 아침 식사는 각자. 한 사람은 일찍, 한 사람은 늦게. 잠자는 시간도 각자. 불 끄는 시간으로. 다투지 않기로 했습니다. 취미도 따로입니다. 아내는 동네 문화센터. 남편은 혼자 산책과 TV. 아내는 더 이상 왜 나랑 말 안 해? 라고 묻지 않았고, 남편도 아내의 외출에 대해 어디 가는지, 몇 시에 오는지 꼬치꼬치 캐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가 처음부터 편했던 건 아닙니다. 남편은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이제 나한텐 아무 관심도 없는 것 같아서 서운했어요. 예전엔 싸워도 나한테 신경 쓰니까 싸우는 거지라고 생각했는데 이젠 아무 말도 없으니 더 외롭게 느껴졌다는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집 안에 긴장감이 사라졌고 괜히 날카롭게 말을 주고받을 일이 줄었습니다. 서로를 바꾸려는 기대가 사라지자 서로를 탓할 이유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남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상하게도 각자 지내니까 오히려 말 걸 때가 더 편해졌어요. 아내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제는 혼자 있는 시간이 있었어. 상대를 덜 미워하게 됐어요. 이 부부는 각방을 쓰고 식사도 따로 하지만 완전히 남이 된 건 아닙니다. 필요한 말은 하고 위급한 일은 서로 챙깁니다. 한 집에 살지만 감정만은 거리를 둔 상태. 정서적 별거는 사랑을 포기한 선택이 아니라 서로를 덜 상처 주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계약적 동거, 사랑 대신 존중, 결혼 40년 차. 올해 70세가 된 김 씨 부부는 요즘 서로를 이렇게 부릅니다. 이제는 연인이 아니라 인생 동반자야. 이 말에는 서운함도 체념도 있지만 이상하게도 담담함이 섞여 있습니다. 이 부부는 어느 날 큰 싸움 끝에 이 결론에 도달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사소한 불편함들이 계속 쌓인 끝이었습니다. 아내는 말합니다. 젊을 땐 사랑이 있으며 다 참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이가 드니까 참는 게 더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부는 서로를 바꾸려는 대신 규칙을 정하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말부터 바꿨습니다. 당신 때문에 힘들어 대신 나는 이게 필요해. 왜 그렇게 해? 대신
이건 내가 불편해. 감정을 쏟아내는 말보다 요청하는 말이 서로를 덜 다치게 한다는 걸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가사도 나눴습니다. 누가 밥을 하는지, 누가 설거지를 하는지, 아프면 누가 병원에 동행하는지, 돈 관리도 분명히 했습니다. 생활비, 병원비, 각자의 용돈까지 애매한 부분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아내는 말합니다. 예전엔 알아서 해주길 기대했는데, 이제는 기대 자체를 안 하니까 마음이 편해요. 개인 공간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각 방을 쓰든 혼자 나가는 시간을 갖든 서로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룰이 있으니까 괜히 서운해질 일이 줄더라고요. 이 부부에게 사랑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존중은 남아 있습니다. 서로의 생활을 침범하지 않고 서로의 선택을 인정해 주는 것. 이 부부는 말합니다. 사랑을 붙잡으려다 서로를 잃느니 존중을 지키는 게 더 오래 가더라고요. 계약적 동거는 차가운 선택이 아니라 남은 시간을 평온하게 살기 위한 현실적인 합의였습니다. 결론, 존중 섞인 거리두기가 답. 이 이야기 속 부부들은 다시 예전처럼 뜨거워지지 않았습니다. 손을 꼭 잡고 다니지도 않고 설레는 말을 다시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서로를 덜 미워하게 되었고 서로에게 덜 상처 주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결혼 30년이 넘은 부부에게 가장 힘든 건 사랑이 식은 사실보다도 매일같이 쌓이는 작은 원망들입니다. 왜 저 말투일까? 왜 나만 참아야 할까? 왜 나를 이해하지 못할까? 이 부부들은 그 질문을 멈추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고, 관계를 증명하려 하지 않고, 각자의 숨 쉴 자리를 먼저 만들어주는 쪽을 택한 겁니다. 한 아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예전 같지 않아도 같이 고생한 세월까지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이 말에는 체념도 있지만 이상하게도 따뜻함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부들은 서로에게 묻지 않습니다. 왜 나를 사랑하지 않아? 대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도 쉽진 않았지. 황혼의 부부에게 꼭 필요한 건 다시 불붙는 사랑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매일 마주치면서도 덜 다치게 사는 방법, 각자의 삶을 인정하면서 같은 집에 머무는 기술, 존중이 섞인 거리두기. 그것은 패배도 도망도 아닌 지금을 사는 많은 부부들이 조용히 선택하고 있는 가장 현실적인 답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계신 여러분도 이미 그 답의 문 앞에 서 계신지도 모릅니다. 부부가 오래 함께 산다는 건 늘 사랑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쉽게 떠나지 않았다는 뜻이고 서로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려 했다는 흔적일지도 모릅니다. 혹시 지금 같은 집에 살고 있지만 말이 줄어들고 마음은 더 멀어진 것 같다고 느끼신다면 그건 실패가 아니라 다른 단계로 들어선 신호일 수 있습니다. 꼭 다시 뜨거워질 필요는 없습니다. 억지로 맞추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야기처럼 조금 떨어져 숨을 고르고 기대를 낮추고 서로를 다시 사랑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갈 사람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남은 시간은 훨씬 덜 아프고 훨씬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은 부부를 바꾸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혼하라고도 참으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 이 나이에 가능한 가장 현실적인 선택들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우리 집 얘기 같네 하고 조금이라도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받아보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누구나 겪지만 아무도 쉽게 말하지 않는 노년의 관계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